그리고 또 다른 조연이 있죠. 또 다른 주변 인물. 이준석 당시 대표입니다. 이준석 당시 대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준석 날파라 변명하나 말미잘보다 못한 대응.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거보다 잘 대응할 거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후보 측 관계자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난 몰랐다. 그건 당신들이 해명해야 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김민수 대변인님. 나 아니에요. 윤상현 의원도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용산에서 이준석이 아니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들 건 당신들이 해명하세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셋 다 거짓말을 안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는 공관위에 위임했다라고 하는 게 팩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가 팩트일 것 같아요. 네. 또 당시에 결재권자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럼 이 서류가 올라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결재했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누군가의 압력을 받고 여기에 굴하거나 여기에서 말을 쫓아가주거나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게 김영선 의원을 공천 줄 거였는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압력을 넣었다란 제보라도 있었으면은 네. 공천을 틀었을 사람이지 그대로 줬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예의상 한 말이다. 도움을 줬으니 어쨌든 네. 이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 그럼 좋은 말을 해준 거다. 모두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로 너무나 가벼워졌구나. 가벼워졌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 한 명 정도의 말에도 대한민국이 민심이 이렇게 들썩거리는구나 하는 지점이 가슴 아픈 부분이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나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나 어떤 분도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지금 허황되게 거짓을 부풀리고 있는 사람은 명태균 한 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부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내가 송철호가 꼭 당선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까지 말했고요. 당시 대통령 청와대실에 7개 비서관들이 개입이 된 사건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조국이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도 개입의 의혹이 있다라고 했던 건인데 두 분은 분명히 불기소됐습니다. 근데 여기 불기소 의견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국 지금 전 장관이나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네,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구간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혹이 있지만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불기소했어요. 네. 이 이유는 뭐냐면요. 법적으로까지 끌고 가기에는 힘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건들을 지금 공천에 개입했다,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명태균 같은 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화통화 17초가 다예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차피 공천 갈 사람이었어요. 네. 여론조사도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이야기, 풍문거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금 일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도 흥분할 일이 아니라 차분히 네. 대응할 일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거 정도는 공천 개입이라고 볼 여지도 아니고 그냥 17초 통화한 뭐 브로커의 주장이다 뭐 이런 취지예요. 글쎄요, 뭐 지금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뭐 법적으로 뭐 당선인 신분이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해명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녹취가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녹취가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나온 녹취에만 집중해서 이것만 가지고 해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다른 정황이 있는 녹취가 나왔을 때는 네. 사실 해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것이 지금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공무원 신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같은 법 적용 문제로 세밀하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명태균 씨처럼 민간인 신분이고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사람과 이런 긴밀한 통화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친해 보이는 이런 통화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으실 충격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법적 검토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것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왜 분노하시는지 그 지점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게 법적으로라는 얘기가 계속 좀 등장을 하죠. 그럼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단 건지 그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